안녕하세요, 북소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당나라 시대의 사상과 종교의 발전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어디가 나왔냐면 예전에 그 유교 관련돼서 오경정이 관련된 내용 나왔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좀 있지만 뭐 한유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이제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중국적인 중화주의 문화 성격은 당대 유학 사상에 잘 나타나고 있다. 한대 발달한 유학은 위진 시대에 들어와서 노장 사상의 영향으로 변질되었고, 그래서 앞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 위진남북조 시대 때 이 노장 사상이 불교에도 영향을 줬고 유교에도 영향을 줬어요. 예. 그래서 노장을 가지고 불교를 해석하고 노장을 가지고 유교를 해석하죠. 이게 원래 제대로 된 해석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게 이제 변질됐다는 말이 이런 말에서 나온 거죠. 다시 불교의 발전 후 사상과 학문의 왕자적 위치에서 밀려났다. 뿐만 아니라 유교 경제에 대한 해석도 구구한 이제 여러 뭐 분열돼 있었는데 요거 그냥 한대 유학 관련된 내용에서 고문경이니 뭐 금문경이니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거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당은 제국 통일의 완성과 함께 유교 사상을 통일제국의 이념을 정복시킬 필요해서 유교 경제 해석을 통일시켰는데 이때 이제 당태종이 공영달로부터 오경정의를 편찬했죠. 예, 요거 다 아시겠지만 꼭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죠. 자, 이 오경정이라는 건 뭐냐? 이때 오경이라는 것은 춘추부터 해서 시경, 서경, 역경, 예경 이렇게 해서 공자가 정리한 그것을 오경이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이제 악경이라고 있는데 악경은 지금 전해지지는 않고 있고요. 자, 하여튼 이 오경에 대한 해석을 국가가 정해놓는 거야. 예, 그래서 이 공영단의 오경정의를 이제 편찬하겠다. 그래서 이제 과거 시험에서 명경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교 경전을 이제 시험을 보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시험 볼 때는 오경정의에 의한 해석만 가지고 답을 써야 합격하기 때문에 유교의 통일적 해석의 완성을 봤다. 자, 여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항상 좋은 게 아니죠. 왜냐면 이제 한 가지 해석만 이제 허용하다 보니까 다양한 해석을 이제 막아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잠깐 보면 태종은 정관 4년에 안사구에 명하여 그 오경에 대한 여러 해석을 연구시켰고, 이 안사구는 남주에서 북주에서 온 안지추의 후손이다. 안지추는 이제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안시가오라는 책을 썼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후손으로 당대 유학은 남파가 존중되었다. 그래서 태종은 정관 12년에 공영달록은 오경정의를 편찬했고 이어 이제 남북주의 여러파를 갈려져 해석이 구분했던 오경정 해석을 통일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오경정의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뭐 해결화됐다는 건 이제 있죠. 예. 그래서 이 문제점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후기에 해결화된 홍보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불교 사상의 영향으로 사상계의 새로운 발양이 일어났다. 자, 이 당시에 이제 그 학문의 그 왕자는 유교가 아니었어요. 불교나 도교였어. 예. 그래서 유교라는 것은 그냥 그 뭐냐면 과거 시험을 볼 때 그냥 달달 그때만 보는 암기 시험이었고 이 보통 이제 평상시에는 지식인들이 불교나 도교를 이제 경전을 읽고 그랬거든요. 근데 당 말기 때 안사의 난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안사의 난이 일어나니까 불교 도교가 이 안사에는 이제 일어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사회 경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뭐냐면 제시하지 못하죠. 예. 거기다 이제 또 유교 내에 흥각적 유교에 대한 비판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접목이 되면서 새로운 유학이 필요하겠다. 근데 이제 이 새로운 유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어디서 이런 유학적 새로운 유학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도교나 불교적 요소를 많이 끌어다가 새로운 유학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불교와 도교를 비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불교와 도교에 영향을 받았고 새로운 유학, 신유학 관련된 내용을 이제 뭐냐면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뭐 한유, 이고, 유종원, 그다음에 유은석 이런 사람인데 자 이들은 공통적인 학문 경영은
중국적인 어떤 사상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그 당시 불교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아울러 오경적인 어떤 훈구학적 방법론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사상체를 수입했다.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 두 가지가 있죠. 불교에 대한 철저한 비판. 음. 그 다음에 오경적에 대한 훈구학적인 어떤 방법의 부정. 이런 것들이 한유의 도통론에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도통론 보면 공자, 맹자 다음에 이게 이제 그 한당유학이 빠지고 이렇게 넘어가. 그래서 한당유학을 인정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인데, 자, 그런 것들이 나중에 정호, 그 다음에 정의영제, 도통론에도 이제 보이고, 그렇게 이제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유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 한유는 예전에 04년인가요? 04년 기출문에 나왔던 삶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불교 도교를 비판하면서 또 그 장점을 이제 수용하면서 인간의 어떤 심성론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히 한유에 영향을 줬던 이 불교 종파는 예전에도 나왔지만 선종이죠. 선종. 그래서 보통 한유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보통 이제 그 송학이 이제 형성되잖아요. 성리학이. 그래서 이 성리학에서 사상적인 영향을 줬던 게 선종이야, 선종. 그래서 선종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갖고 그 당시 이제 성리학을 또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선종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학문이 한유를부터 해갖고 주자까지 이렇게 형성된 성리학, 송학, 이학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이제 뭐 한유라든지 이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이제 내용은 되게 인간의 심성을 어떤 것을 이제 할 것이냐 가지고 이제 이론을 만들어냈던 건데, 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내용을 이제 한번 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기출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또 이게 자세히 물어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뭐 여기 뭐 한유 사상에 대해서 저나 뭐 그 저도 그렇지만 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좀 약간 뭐 배경 지식을 좀 넓히는 차원에서 일단은 보충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재미나이를 통해서 좀 보충을 해볼게요. 이게 왜, 잠깐만요. 프레시에 놨네. 내가. 다시 좀 하겠습니다. 프레시라면 답변이 좀 약간 부족하더라고요. 예. 어쩐지 파일이 너무 단순했어. 제가 이거 그 재미나이를 제가 구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프로도 뜨고 있는데, 어, 그래서 도움이 되거든요. 재미나이하고 제가 이제 그거 뭐냐, 챗GPT 해가지고 이렇게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자,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아까부터는 큰 만족스럽진 않지만 일단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한유 사상의 핵심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한유는 당시 유행했던 불교와 도교의 패단을 비판하면서 그 예다 대안으로 이제 새로운 유학 체계를 세우고자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원도에서 나름대로 도통령을 제시했다고 했죠. 그래서 맹자의 유학의 정책이 끊겼다. 그 훈구학적 유학을 뭐냐면 비판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그 원시 유학 다시 이제 부활하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연구하는 것은 심성동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자, 원도에서는 나름대로 맹자 이후에 이제 유학의 정통이 끊겼다 하면서 유학의 부활을 이제 주장한 반면 거기에 이제 심성동에 관련된 내용 원성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뭔지 이런 것들 이제 이론을 펼치게 되는데 그래서 그는 이제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형성됐고 인이 예지도 구성되어 있다. 인이 예지 신호론 구성되어 있다. 5개 이제 덕목 구성되는데 약간 이제 맹자의 이제 사덕하고 이제 관련돼 있죠. 이런 거. 그 다음에 한유는 인간의 본성을 상중하로 이제 세 등급으로 나눠서 주장을 하게 돼요. 상품론을 주장하게 되는데 상품은 이제 본성이 선하며 학문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품은 본성이 악한 거야. 근데 진짜 이제 성인군자와 진짜 사이코패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극소수인 거고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에 속하냐? 중품이죠.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선해질 수 있고 악해질 수 있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수양에 따라서 뭐냐면 그 상품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하품은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이론은 맹자의 성서가 순자의 성서서보다도 좀 더 한 단계 더 나간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이제 한유의 사상 원도와 그다음 원성에 있는 그 당시 그 내용들 파악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에 입각해서 이제 한번 또 그다음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유는 불교와 도교의 폐해를 지적하고 새로운 유학책을 세웠다. 그래서 그는 원도에서 맹자의 육아의 정통이 단절됐다고 주장하고 육안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또 원성에서는 인간의 성을 출생 시에 생기는 인이 예지 신 5가지 구성되어 놓았다. 그리고 성을 다시 상중하, 상품으로 구분하였고 상품의 성은 선하며 항문에 나가는 걸 더욱 밝아지고 하품의 성은 악하며 중품은 상하로 움직일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맹자의 성과 순자의 성설과 성악설을 진인보하다고 봤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게 한유의 제정 2구예요. 이거는 복성설인데 복성설이라는 거는 뭐냐? 원래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 성을 다시 복구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복성설 내용은 뭐냐면 인간의 성은 성인의 성과 차이가 없어. 모두 성하고 인성이 원래 깨끗하다.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맹자의 성성설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성리학의 기본적인 그 컨셉은 이 맹자의 성서설이에요. 인간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착했다. 근데 살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본성이 없어지게 되죠. 예. 그리고 타고난 성이 그리고 또 이제 실정이 나타나서 이 실정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의 여러 가지 감정들인데 요거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죠. 가성가학한 존재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성하고 나눠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원래 타고난 성을 이제 뭐냐면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욕심을 없애고 고유한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면 본래 선성으로 복종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거 어디에서 많이 듣던 논리죠? 예. 여기 이제 선종하고 좀 가깝죠. 선종은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부처님이 있잖아. 불성이 있잖아. 그래서 불성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와 좀 맥락이 맞아. 내 마음속에 뭔가 있고 뭔가 타고난 그 뭔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깨달으면 이게 성인군자도 될 수 있고 불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불처가 될 수 있다. 그런 논리 자체가 뭐냐면 이 그 성리학 자체가 출발부터 선종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유종원 사람은 한일 사상을 비판했어요. 예. 이 사람은 또 이제 뭘 가지고 또 유교를 해석하냐면, 여기 이제 음양설 가지고 유교를 해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유종원 사상은 그 좀 약간 유물주의적인 어떤 유물주의적 경향과 함께 무신론적인 어떤 그 정신을 가지고, 지녔으며, 역사의 발전은 성인의 의지가 아니라 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뭐 그 한유나 그 다음에 그 누구야? 한유와 이고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문제에 관심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마음을 가지고 깨끗이 해서 성인군자가 되는 거는 또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역사의 발전은 개인이 어떤 수양을 해갖고 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세력에 의해서 좌우된다. 상당히 뭐냐면 합리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이 유종호는 세를 통해서 역사에 지내야 될 답을 찾았다. 그러니까 내부가 아니라 이런 사회경제적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세력을 통해서 찾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은석은 천론에서 유종과 한유의 논쟁을 정리하면서 천인의 관계를 새롭게 추구했다. 자, 그는 천이란 것은 그 만물 생성하고 인간의 만물을 다스리게 하여 천인의 특징을 논하면서 인간의 기능하복은 인간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결국 하나의 의지와 무관하다고 봤다. 이는 한대 동중세 천인상서의 전면을 부정한 거다. 자, 여기에서 천이라는 그 개념을 좀 볼 필요 있어요. 천, 여기도 천이 나오죠. 네, 여기 천이라는 것은 뭘까요? 은나라 때 그 하늘을 뭐라고 했죠? 하늘을 예, 상제라고 했죠. 상제. 예, 그리고 또 주나라 때는 천이라고 했어. 예, 천. 예. 자, 그래서 뭐 비슷한 개념인데 상제나 천이나 이게 이제 뭐야? 인격신이야. 인격신. 그래서 그 하나님처럼 야훼처럼 인간을 보고 인간이 잘 행동하면 해주고 인간이 못된 일을 하잖아요. 자기의 어떤 그 기분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면 아주 이제 뭐냐면 그 상당히 처벌하죠. 분노하면서 자 이런 인격신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이런 이제 한대 동준서는 이런 인격신화된 이 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그 천이라는 개념은 인격화된 천이 아니야, 이거는요. 이건 뭐냐면 사물의 원리야. 사물의 원리, 법칙, 그런 것들이 이제 천이라고 얘기하는 다른 개념이야. 이런 것들이 성리학에 이제 영향을 주죠. 성리학에서도 요 천이라는 개념을 인격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원리나 법칙이나 이런 걸 보죠.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게 물질적인 측면이 아니라 요 원리와 법칙이 도덕의 문제, 윤리의 문제만 국한돼 갖고 이제 봤기 때문에 좀 그 아쉬운데 만약에 성리학에서 요걸 좀 외워놓 더 확장해 갖고 이런 원리가 도덕이나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도덕이나 윤리 같은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과학 법칙으로 이제 해석을 했으면 그 사람처럼 이게 이제 과학 발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이 안 됐죠. 예. 그래가지고 그 이윤석은 이 성리학의 어떤 이제 뭐냐면 그 원형적인 이제 뭐냐면 멘탈 어 캡션은 그러니까 원형적인 이제 뭐냐면 개념을 제시해 줬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걸로 이게 이제 해석돼 갖고 빠져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리학의 어떤 천의 개념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형적인 개념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하여튼 이 당혹의 사상가들은 후대 이제 송대 성리학 형성에 큰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이 당혹의 사상가 송대 성리학을 보통 새로운 유학, 신유학이라고 하죠. 이 신유학. 예. 그래서 신유학 관련된 내용을 파악을 해주시고, 그래도 예전에 아마 한유학 관련된 사람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 한유학 나왔으면 이 사람의 사상에 대해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이와 관련된 이고라든지 사상을 또 물어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뭐 더 나아가서 유종원이나 유윤석도 물어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불교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 당대에 들어가면 수당시대 때 불교는 중국화된 불교죠. 예. 그 예전에 말했죠. 그래서 이제 크게 세 단계 나누죠.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1단계는 그 노장 사상을 통해 불교를 해석하는 격의 불교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인도 불교가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뭐 구마스비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고, 3단계는 요걸 바탕으로 해서 중국의 문화와 이제 플러스된 이제 문화, 그 새로운 불교가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여러 종류 있지만 청태종도 있고, 그 다음에 선종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정토종 그런 것도 있죠. 물론 기원은 다 중국에서 이제 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문화가 플러스 되면서 중국화된 불교가 발전돼요. 그래서 일본이나 뭐 베트남 북부나 우리나라나 다 이제 인도 불교를 이제 받아들인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중국화된 불교를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예,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한대에서는 중국에 들어온 불교가 남북조 시대의 발전을 거쳐서 독자적인 종교 교단을 형성하면서
중국적인 불교로 확립하는 것은 당대에 와서이다. 자, 중국적 불교의 성립은 북이 태무제와 그 다음에 그 북주의 무제가 단행한 혹독한 폐물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보통 이제 산무일종의 번란이라고 하죠. 산무일종. 그래서 산무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북의 태무제, 두 번째가 북주의 무제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번란이 당나라 때 무중 때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 번란이 뒤에 있지만 이제 그 5대 시기 때 그 후주의 세종이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세종 때. 여기 번란이 있었죠. 자, 그것은 남북주 시대 국가 권력과 호주의 보호를 받으면서 발전한 불교는 외대종교한 성격 때문에 유교와 도교로부터 저항을 받게 된다. 자, 불교는 북의 지배층의 어떤 도교 중심적 국수주의 정책으로 국가 권력에 의하여 대탕을 받게 되자 불교계에서 각성과 함께 새로운 혁신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남북조 시대의 미신적인 주술, 그 가람불교에서 벗어나서 내면적인 체제를 정비하면서 종파 교단을 형성하게 되었다. 가람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찰 중심의 이 불교 형태인 것 같아요. 가람이 이제 그 사찰이잖아요. 그 의미에서 이제 얘기한 것 같고. 그래서 종파와 교단이 형성됐다.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당시대 때 이제 중요한 불교 종파는 여기 보시면 천태종, 법상종, 하엄종, 그 다음에 정토종, 선종, 밀종 이렇게 있죠. 한 번씩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이 청태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려시대 때 이제 교종이 선종할 때 교선 통합을 이용했던 거고, 법상종은 마음속에 상을 생긴다. 그런 거거든요. 원효가 이제 관련된 게 법산종 쪽이고, 하엄종은 의상, 이렇게 있고, 정토종은 우리나라에서는 교단은 들어오지 않았죠. 교단은. 그렇지만, 종파는 교파는, 종파는 아니, 교단은 설립되지 않았지만, 교리는 수용했죠. 그래서 번종파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정토종이고요. 정토종은 한중이나 공통점이 있어. 자, 그래서 정토종이나 하여튼 정토사상은 불교를 대중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종은 이게 이제 제일 불교적인 그 어떤 중국화된 특징이에요. 중국인들은 말을 많이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말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짧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아버지 하면 이렇게 삼원절로 있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 하면 우리는 삼원절인데 마 이렇게 하잖아.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국은 짧게 얘기해요. 말을 되게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근데 인도 범어는 산스크리트어는 상당히 말이 많아요. 음절도 많고. 그래서 선종은 이런 많은 것들을 다 소화하는 게 아니라 딱 몇 마디를 가지고 딱 얘기하죠. 그래서 참선을 통해서 딱 깨달음 얻고 뭐 산은 산이도돼 물은 물이도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아끼는 중국적 분들이 상당히 많이 코드가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성종이 상당히 중국화된 불교다. 다른 거는 이제 중국화된 불교긴 한데, 예. 그래서 선종이 중국에서 제일 많아요. 예. 그래서 여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거나 일본은 선종을 초창기 때는 지식인들이 받아들였어요. 예, 지식인들. 그 일본도 이제 그 지배층 사무라이 계층들이 받아들였고, 그리고 중국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중국도 선종은 지식인 계층들이 받아들였고, 이걸 더 응용해갖고 만든 게 성리학의 이제죠. 자, 그다음 밀종 같은 게 진원종인데, 자, 이 밀종은 이제 예전에 이게 현종하고 불교는 밀종을 크게 나눠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현종이라는 것은 어떤 이 불처니의 말씀을 공개적인 장소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 거야. 예, 깨닫게 하고. 근데 밀종은 비밀스러운 의식이나 뭐 부족, 뭐, 그 다음에 통해서 이렇게 이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 밀종이거든요. 예. 그래서 밀종은 이제 그 밀교라고 또 하죠. 이두 가지가 있죠. 진원종이 있고, 그 다음에 라마교가 있죠. 오히려 남아교가 더 유명한데 중국에도 자체적으로 진원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원종저도 그 불교의 대중화에 큰 역할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건너왔어요.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인가 그때 건너와서 뭐냐 착한이라나 불교의 대중화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진원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교의 중국적 성격 형성은 순화 때 청태 대사였던 지위가 나와서 청태종을 완성시키는 데 있다. 청태종은 남북조 시대 여러 파로 갈려진 불교를 종합한 일종의 종합불교로서 그 불교 경전을 통해서 그다음 법화경을 최고 여기면서 그 밖의 경전은 모두 법화경의 보조교 경전을 취급하여 불교를 통합했다. 자, 이런 게 통합적인 성격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건너와서도 뭐 교정, 성정 이런 통합에 요 천태종이 이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청태종 관련된 내용은 이제 각자 보시고 뒤에 이제 북방 하엄종이라는 게 있어요. 하엄종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또 들어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상도 이제 하엄종에 속하잖아요. 예, 해동 하엄종을 창시했죠. 자, 그래서 북방에서 이제 새로 하엄종이 나타나 널리 유포되었다. 자, 하엄종은 순화 때 중국에 들어온 두 손이 시초가 되고 당의 지엄을 거쳐서 측정부 때 법장위에서 완성됐다. 그래서 하원경 경제를 받들고 진심을 모든 형성의 근본이라고 있다. 예. 그 진심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 진심 이게 어는가 우리가 이제 그 하나에 이제 몰두할 때 뭐 진심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아이패드의 진심이다 뭐 이렇게 있고 말이 좀 그러나 하여튼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넘어가고요. 하원경은 불교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문화 전반에 거쳐서 사료를 제공하면서 사회 문화를 연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준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음,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된 내용은 저 보니까 논문책에서 가지고 온 것 같은데 그의 구체적인 설명을 해놓지는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종인데, 자, 여기에서 앞에서 말했던 이 선종과 정토종이 상당히 이제 뭐냐면, 불교가, 그 뭐냐면, 불교화, 중국화된 불교 중에 하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선종 관련된 내용이 좀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선종에 관련돼서 예전에 도표구역하면서 얘기했죠. 오가 칠종 관련된 내용들. 예. 그래갖고 이 선종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줬던 그 종파 중에 하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자, 이 관련된 내용을 좀 약간 좀 정리한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잠깐만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아이고. 복사가 안 나오네. 이 정리 좀 할랬더니 복사가 안 되네요. 잠깐만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종이라는 것은 이제 깊은 생각과 앉아서 하는 명상을 통해서 불교의 궁극적인 어떤 해탈을 이루는 목표의 이제 불교 종파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이제 출발 종파가 이제 선종이죠. 그래서 선종의 기원은 그 달마대사부터 시작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종도 이게 크게 보면 이제 뭐냐 북파가 있고 그다음에 남파가 있어요. 근데 남파 해능을 중시한 남파가 더 발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보면 해능의 사상을 보면 불성 즉 부처가 될 수 있는 본성은 자기 마음에 있다.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 많은 재물을 바치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다른 종파 같은 경우에는 불경을 읽어서 그 뭐냐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한 데 반해서 요거는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불처의 마음을 알면 곧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파 선 중에서 오가 칠종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종파들의 이제 특징 예전에 한번 포 같은 것들 제가 한번 좀 보여드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사회적인 이제 영향을 보면 선종이 크게 흥해지니까 사찰 규칙이었던 백자 청규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이제 불교에 넘어서 일반 사회의 어떤 실천 도덕으로 이제 활용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네. 자, 성리학 영향받은 게 선종이죠. 그럼 어떤 식으로 선종이 이제 성리학 영향을 주는지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종은 이제 성리학의 형성에 매우 깊은 복합적인 영향을 줬는데 그래서 이제 성리학이 선종 불교의 철학적 깊이와 수행 방법에 이제 자극을 받아서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했다 그죠. 그래서 유학의 새로운 체계로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어떤 영향을 주냐? 일단은 그 마음의 본성에 대한 연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되면 성리학의 여러 갈래 중에 이제 연구 대상 중에 이런 이제 심성론 관련된 영향에 큰 영향을 줬다. 그래서 선종이 마음이 꼭 부처라면 인간의 마음이 본성에 관한 깊은 철학적 탐구를 발전시켰고요. 유학이 주로 현실 정치와 윤리에 집중했다면 성리학은 선종에 영향을 받아서 인간 내면의 심성 문제에 관심이 있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형이삭 체계를 또 갖췄다는 거. 네. 그래서 이 심성론 발전에 영향을 줬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의 이라는 개념 요거는 이제 본체 체라는 개념에서 이제 나왔죠. 그래서 기라는 개념은 작용의 용, 그냥 선종에 나온 작용의 용이라는 개념에서 기라는 개념이 생성됐잖아요. 그래서 심성론 발전과 이기론 체계에 큰 영향을 줬다는 거. 그 다음에 선종은 자성 같은 수행을 통해 내면의 깨달음을 중시하기잖아. 성리학 역시 학문의 지식을 넘어서 내면의 선찰과 수양을 통해 성인의 경지에 이르는 그걸 목표로 삼았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이제 그 뭐냐면 방법론으로서 또 정자로에서 성리학자들도 고위 앉아 사색하는 수양 방법인 정자를 이제 했다. 이게 이제 성종의 자성과 매우 뭐냐면 유사를 하죠. 예. 그래서 있고 마음을 닦는 거, 이 거경이라는 것도 불교에서 마음을 닦는 거가 또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주자가 딱 앉아가고 대나무를 이제 뭐냐 계속 보고 이게 앉아가지고 고요히 앉아가지고 대나무를 계속 보면서 어떤 것을 깨달았죠? 예, 이거는 이제 대학의 이제 한 구절이었던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때 깨달은 게 뭐죠? 객관적 유심주의에 이제 바탕을 뒀던 그런 건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의 깨달음을 얻었죠. 네, 거기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비판적으로 계승했다. 불교가 넘어서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또 성리학자는 선종을 강하게 비판해요. 예. 그래서 공사상을 비판하고 그 인간의 본성에 관한 차이가 있는데 자 불교가 욕망을 포함한 인간의 마음 자체를 소멸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면 그 성리학은 인간의 선한 본성을 확충하고 시하는 걸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그 아까 이제 얘기하다가 제가 잊어먹은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주자가 대나무를 보다가 깨달은 건 견물치지죠. 예, 이 견물치지라는 어떤 것을 그 대학의 한 구조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건물치지를 재해석을 하게 되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것들 비슷비슷한 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리학은 선종 불교라는 강력한 라이벌에 맞서 유학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선종의 고도로 발전된 철학적 사유 방식과 수행법을 흡수해서
유학의 틀 안에 새롭게 체계화시킨 사상이다.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성리학을 뭐냐 선종을 이해해야지만 성리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된 거야. 자, 이거는 우리나라 고려 말기 때 선종이 확산되면서 선종이 이해가 되니까 그걸 바탕 성리학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정도전도 열심히 불교를 깨죠. 막 비판하잖아요. 불시착변해서. 근데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비판할 수 있는 거지. 그 뭐냐 비판 내용들 보면 되게 구체적인 불교 고기들. 그걸 자기가 잘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름대로 선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악목이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유학자들과 그 다음에 이제 승려들 간에 어떤 그 서로 간의 어떤 이제 그 뭐야 서로 간의 학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야? 자, 선종은 깊은 사색과 자선을 통해서 불교의 참된 경지의 해탈에 도달하고 됐다. 그 유래는 이제 중국에 온 달마의 선법에서 이제 비롯됐으며, 당나라 때 남북파로 이제 갈려졌고, 북파는 신수, 남파는 해능인데, 요 남파가 중요하죠. 그래서 해능의 주장에 의하면 불성은 아이고 자, 그래서 해능의 주장에 의하면 불성은 곧 마음속에 있으니 마음이 본래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부처님에 시주하지 않아도 쑥 깨달으면 성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선종은 유곡에서 자선을 이제 통해서 깊은 명상을 위한 불교의 진리를 도달했고, 남종선은 이른바 오가칠종.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 이제 했던 건데, 제가 이제 표를 가지고 조직도를 이제 보여드렸죠. 자, 오가칠종이 나와서 유학과 시문에 큰 영향을 주면서 지식인 계층에 뭐냐면 지지받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선종하면 우리는 대중화와 연결돼 있잖아. 예. 근데 이제 원래 선종은 지식인들이 주로 믿었던 그런 것들이에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선종이 융성하게 되자 서원의 행사 규칙이었던 백자 천규가 마련돼서 불교계에 물론 일반 사회계층의 실존 도덕으로서 환영을 받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 성리학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상종이 나오거든요. 법상종은 또 유식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법상종이라는 말 법의 마음속에 상을 새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식종과 연결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뭐냐면 현장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법상종은 현장에 개조해서 유식경을 뭐냐면 그 중심으로 해서 유식론이라고 한다. 유식론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요거는 한국사 시간 때 얘기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현장은 629년에 인도에 가서 17년간 각국에 순방하면서 불교를 연구하고 많은 경력을 가지고 돌아왔고, 그래서 태종은 특별히 보호하에 불경을 번역하는데 진령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신역경이라고 하죠. 신역경. 그래서 그 전 시간에 위진남북조 시대 때 그 당시 뭐냐면 구역경 구마나스의 구역경하고 이렇게 이제 있죠. 요거 대비될 수 있는 불교인데 그 저기 역경인데, 대개 보면 구역경은 좀 상당히 의역이죠. 예. 근데 그 신역경은 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하여튼 뭐 현장은 종래 이제 불교 병역이 대의를 중시하고 문법을 소유한 점을 참아내서 문법을 중시. 그러니까 문법을 중시하는 거는 의역은 그게 이제 뭐냐면 그 나라의 풍속에 맞게 해서 이제 이렇게 돌려서 이제 얘기하는 비유를 통해서. 근데 여기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걸 파악을 해야지. 그래서 이때 직역 중심의 불교 번역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가 번역한 경전은 구마수의 구역에 비해서 신약 경전이 한다. 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요. 현장 이외의 의정도 해도도 그 당시 이제 인도로 가서 돌아와 불교 경전의 번역에 종사했으며, 법상종은 장안에도 융성했다. 그리고 밀종은 일종의 이제 그 앞에서 밀교 진원종을 얘기하죠. 여기서 밀종을. 그래서 이제 현종 시대 때는 중국에서 온 선무회, 금강직, 불경 등 이른바 개원 3대승에 의해서 전파됐는데, 동진시대 불교 동시대 시대에 전래된 작교에 반하여
이는 순수 밀교라고 한다. 자, 밀종은 대일경을 이제 받들고 진원 비밀의 법을 배우며 기도종으로서 특히 국가에 보호받았던 승려 불경에서 널리 퍼졌다. 그게 있는데, 자, 하여튼 이러한 불교의 여러 종파는 당말 무종의 불교 탄압을 쇠퇴했고, 그래서 산물종의 이제 번란 중에 이 당말 때 무종의 번란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선종만은 중국적인 불교 발전되면서 중국 불교의 대종이 되었다. 이 대종이라는 건 주류가 되었다는 거야. 예. 뿐만 아니라 선종은 심취된 유학에 자극을 주어서 성리학의 발전 원동력이었다. 이 부분이 예전에 한번 공사년 기출에 나왔던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불교가 그 당시 이제 당나라 때 몇 가지 중 역사 사명을 완수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영향을 줬다 이제 보시면 돼. 몇 가지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 자, 첫 번째로 보면 불교가 이제 중국적인 종교로서 그다음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도 불교가 그 성격을 달라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설법한 이성적이며 철학적 불교 교리를 내세관이 없는 중국인의 사상이나 국민성에 맞도록 변모시켰다. 예,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그 중국적 불교의 특징을 얘기하고요. 당나라 때 이제 그 불교의 특징. 그러니까 불교는 통치자와 이제 지배자의 특권적 지위를 위험 있게 꾸며주고 그들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비주의고 주술적인 종교를 변모했고 이에 따라 큰 사찰이나 불탑, 불상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 뭐 부처님의 이제 뭐 어떤 그 가르침이라든지 그다음 불성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는 관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믿게 만들기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스스로 믿고 하려면 뭔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뭔가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큰 사찰이라든지 불탑이라든지 불상을 통해서 불교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불처를 믿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또 왕족불 사상과 연결 통해서 또 뭐냐면 또 그 왕을 또 뭐냐면 받들어 모시는 그런 역할을 또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를 위해서 불경을 소리내어 읽고 성대한 법회를 개최했다. 자, 이런 행사가 국가적인 규모를 항해짐에 따라서 불교는 국가 목적에 부합하는 호국불교로 변하면서 정치와 종교적인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요거에 이제 이렇게 있죠. 그래서 불교가 중국적인 사회적 역할을 했는데 인도와 다른 그 역할을 했다. 이게 이제 보면 아까 이제 권위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큰 사찰, 불탑, 불상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그 안에 관련된 내용에 두 번째가 호국불교적인 어떤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나라 때 또 불교의 또 이게 뭐냐면 특징 이렇게 보면 이게 불경 번역도 중국식으로 진행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 전파된 불경은 다라리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자로 번역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는 한자에 대한 우월감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산스크리트어나 이 번호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자 번역했다는 거죠. 중국인의 어떤 중화의식의 반려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불교 전래 이래 천년 동안 역경 사업이 계속되었고 그 결과 세계 번역 사상 그 유례가 찾을 수 없는 방대한 한역 대장경이 이제 성립될 수 있었다. 자, 이 과정에서 또 불교 어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예.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이제 여러 단어들 보면 다 이제 상당수가 불교 번역 과정에서 나온 거야. 예. 그 이신전신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점심이라든지 점심도 그 뭐냐면 마음속에 점을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점을 찍은 만큼 잠깐 약간 먹는 게 이제 점심이라는 뜻인데 그 지금은 아니죠. 예. 자, 하여튼 이런 그 여러 단어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불교 사상도 여기 보면 이제 세 번째 이제 특징인데 불교 사상도 점차 중국 정통 문화에서 이제 속에 새로운 문화 요소로 발전되게 됐다. 어떤 예가 있냐 보면 따라서 신문 가운데 이 불교 사상과 불교적 신비성이 깊이 담겨져 있고 다음 송대의 명대의 주작이나 양명학 이런 것들도 다 뭐냐면 불교의 영향을 받은 거죠. 예. 그래서 발전과 도교의 전진교의 성립에도 결정적 영향을 줬다. 그래서 도교에 보면 예전에 한번 신, 구, 구도교하고, 이 구도교란다. 그 뭐냐면 천사도하고
그다음에 신도교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죠. 천사도도 불교의 계율 같은 걸 받아들이는데 신불교 같은 경우에는 유교와 불교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유불도 삼일 상교일치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불교적 요소도 많이 받아들여서 도교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역사상 외래 사상이 중국에게 준 영향이 불교처럼 크고 오래된 것이 지속된 예가 없다. 그러니까 당대 이제 중국의 불교 발전은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도 이제 영향을 줬는데, 요게 이제 중국을 통해서 당나라를 통해서 그 당시 어, 당나라 왔던 불승들이죠. 승려를 통해서 이 당시 이제 동아시아 각국에도 영향을 줬죠.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석굴사원과 불상, 타파의 건축은 예술혁명에 끼친 공헌도가 지대하다. 중국과 한국, 일본에서도 현존하는 주요 유물과 유적 가운데 불교 예술과 관계없이 없는 것이 드물 정도 불교는 동아시아 문화에 큰 자취를 남겼다. 그래서 당대의 많은 승려들은 부복을 위해서 서역 제국과 인도를 여행했고 그들이 지나간 지방과 국가에 대한 자세한 경문을 이제 저술로 남겨두면서 역사지리 연구에 중요한 사료가 되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앞에 현장에 있는 대당서역기 같은 것도 있죠. 대당서역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함께 불교는 또 네, 다섯 번째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중국의 과학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 예, 당대 불교의 특징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불교가 들어올 때 불교만 들어오겠어요? 그게 아니죠. 불교와 관련된 미술이나 음악이나 천문역법이나 과학 기술 이런 것도 같이 들어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문화가 한 세트도 이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당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했던 아라비아의 이슬람 과학이 서열 거쳐서 중국에 전래됐는데 특히 전문학과 수학은 승려에서 전파됐다. 자, 이거는 좀 약간 나중에 이제 명나라 때, 청나라 때 보면 그거 좀 약간 유사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그 천주교를 전파할 때 예수의 선교사들이 천문이라든지 과학기술도 같이 알려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천문이라든지 과학기술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종교의 전파 수단으로서 이제 그 당시 불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이용한 것 같아. 자, 하여튼 종교와 천문학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수학 또한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 과학은 불교를 통해서 중국에 수입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예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국가 권력에 의한 도구의 발전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당나라 때는 그 도교의 이제 특징을 보면요. 천사도가 통일됐다는 거예요. 그 앞에 제가 도표에서 이제 좀 보여줬는데 천사도가 남천사도, 북천사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당나라 때 들어서 천사도 통일됐다는 거. 남천사도와 북천사도가. 그 다음에 당황조의 보호를 받았다. 왜냐면 당황조가 농소 이씨잖아. 그러니까 이제 노자가 이름이 이거든요. 이거 노자는 종칭이고 원래 이름이 이예요. 같은 농소 이씨지만이다. 이렇게 이제 있었던 거고. 물론 중간에 칙천부 때 작가 이제 불교가 우위를 했지만 그 예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폐벌 사건이 일어났죠. 이 도교의 이제 요청 때문에. 예, 이런 것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교는 교단의 성립과 교세 확장 과정에서 철저하게 당왕조의 국가 권력과 밀접하게 되면서 발전되었다. 그래서 후한 말에 오도미교에서 시작된 미신적인 도교 사상은 북위 정권의 보호와 국영지에서 도교 설립되어 이게 그러니까 미신적인 도교 사상? 도교 사상이 들어갈 수 있나? 도교라는 게 뒤에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앞에 이 도교 사상이나 많이 들어가는 게 좀 약간 그래. 그래서 하여튼 뭐 넘어가고 표현 자체가. 그래서 국영지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도교에 성립되어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태무지에 의해서 폐불 사건은 이것도 이제 기출에 나왔던 거죠. 도교에 대한 신앙 때문에 불교에 탄압한 것이다. 대개 보면 폐불 사건이 있으면 항상 그 옆엔 도교가 있어. 예. 그러니까 원래 유교도 이제 경쟁 대상이지만 유교는 엄밀한 종교는 아니잖아. 예. 나중에 이 종교가 된 거고 이거는 유교나 명칭도 그 당시에 불렸던 건 아니라 이건 나중에 일본 애들이 만든 조어예요. 예, 이거는 이제 있고 자 하여튼 도교하고 불교는 종교의 어떤 그 지분을 둘러싸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그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폐불 사건은 되게 도교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 과정이 불교에 탄압됐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북이 내내 계속 이제 탄압받는 그건 아니고 예외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태무제 때는. 예. 자, 하여튼 그런데 당에 들어서 도교는 다시 국가 권력에서 보호를 받아서 더욱 발전했다. 그래서 당의 왕실은 농소 이시로 도교의 시조인 노자, 이 노자의 원래 이름이 이예요. 이와 같은 성이 같다는 이름으로 내세워서 노자를 조상으로 받들고 왕실의 권위를 높일 목적으로 이제 했다. 그래서 고조는 노자모를 세우게 했고 태종은 노자를 석가모니보다 우위에 뒀고요. 공자는 노자에게 태상 한왕제를 존을 올렸다. 그 추천호 때 승려 회의가 무주혁명을 정당하기 위해서 불교를 국교로 했지만 다시 현종 때 도교를 부흥시켜 지방의 도교 사원에 어, 건립하고 노자의 도덕경을 이제 각 가정에 비치하도록 했다. 또 숙문관에 도교의 학생을 들어서 도덕경, 장자, 열자 등을 교육했고 과거 시험에도 도교 학과를 두어서 그 당시 이제 그 도사들 고관을 임명했고 이로 인해서 민간의 도사나 여간을 뜻을 두는 사람이 늘어나 도교는 민중 종교로서 지위가 확고해졌다. 자, 도교의 경정 정리나 교회 연구는 송사막, 두광석, 두광정 등의 저명한 도사에서 뭐냐면 진전되었다. 자, 그러나 도교는 국가의 보호에서 정치적 세력에 뻗쳤으나 불교와 자주 대립하였고 안사의 난에 부진하였다. 그리하여 무종은 도교에 강신하여 무슨 사건? 폐불 사건을 일으키는데 요게 이제 무슨 거냐면 그 해창이 이제 무종 때 연호거든요. 그래서 해창 연호 때 사용이 일어났대서 해창 폐불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북의 태무제, 북주의 무제, 당의 무종, 그다음에 후주의 세종 그래서 이걸 산무일종의 범란이라고 하죠. 예, 세 번째 범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봤고요. 그 다음에 역사학의 새로운 발전을 보겠습니다. 요거 하기 전에 제가 인증번호 얘기했나? 막 하다 보니 정신이 없어갖고, 첫 번째 인증번호는 88번입니다. 자, 첫 번째 인증번호 88번이에요. 자, 당의 이제 통일 제국은 정치적인 집권 체제를 강하고 사상이나 언론을 통일하기 위해서 유교 경제 해석을 통일하는 한편 정사 편제 국가가 장악했다.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당 태종 때부터 했는데 원래는 이제 정사 편제 국가가 장악하기 했던 시도는 순화 때 있었어요. 근데 순환은 금방 망했잖아. 그래서 당태종이 이제 뭐냐면 이때 본격적으로 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통 25사, 당 이전의 25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뭐 가문의 어떤 이제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편찬했죠. 개인이나 가문 어떤 사업을 통해서. 근데 이때 이제 정사 편찬은 국가가 장악을 하게 됐다. 그래서 앞에 있는 왕조가 망하면 그 뒤에 있는 왕조가 이게 이제 앞에 있는 왕조를 정리를 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왜 앞에 있는 왕조 왜 필연적으로 멸망했나 그런 걸 강조하고 자기가 왜 이렇게 건국했는가 이 왕조 어떤 정당성을 부여받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역사 왜곡이라 하죠.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진 않지만 있는 얘기 중에 자기가 이제 원하는 내용들을 뽑아가지고 재편집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자, 하여튼 순환 문제는 개인에 의한 국사 편찬과 인물 평가를 금지시키고 그리고 당의 태종은 사관을 설치해서 이때 사관이라는 것은 역사를 간장하는 간청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국가가 국사 편찬을 담당하는 제도를 확립했다. 예, 간찬사서라고 하죠. 사찬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뭐냐면 이제 여기 뒤에도 있는데 이걸 감수국사제도라고 하죠. 국사를 감수하는 감수국사제도를 했다. 요거 예전에 11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황제의 특명에 따라서 정사를 편찬은 봉친 봉친 네, 봉칙잔의 간찬사서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태종 때 편찬된 그 내용들 보면 뭐 양서가 있고 진서가 있고 등등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남북조 사가 이제 많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원래 수나라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편찬을 제대로 못했죠. 그만 망했으니까 계획만 세웠고 그걸 이제 당나라가 이어받고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당나라가 위진 남북조 특히 남북조 역사 중에 상당수를 편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25사당이 있어요. 다 기전체 사서도 이제 적혀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뭐 사기, 그 다음에 방고의 한석, 후한석, 삼국지 여기까지는 이제 뭐냐면 사찬이에요. 개인이나 아니면 가문에서 하는 그런 건데 여기부터는 이제 그 간찬사서가 보시면 돼요. 국가가 그 역할을 했다. 편찬을 하고. 자, 국가가 하다 보니까 뭐냐면 내용이 더 풍부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 개인 하다 보면 한계가 있잖아. 이게 왜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도 있고, 이걸 다 일일이 쓸 수 있는 것들이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국가가 하다 보니까 많은 자료들도 수집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또 이렇게 들어가서 집필하다 보니까 그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디테일해지고. 예. 그리고 또, 뭐냐면 금방 끝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점이 있지만, 문제점은 뭐냐면, 국가가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어떤 이제 국가 권력의 통제하는 노인 정사가 역사서 창의성과 비판 정신을 상실하면서 생동감 있고 문서화되었다. 이게 문제점이죠. 예. 그래서 전문화되긴 했지만 이게 이제 뭐냐면 역사가 왜곡될 수밖에 없었죠. 예. 그래서 국가 권력의 입맛에 맞게 이제 뭐냐면 편집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중국 정사는 종래 이제 사천서에서 간천서로 이렇게 바뀌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좀 여기에서 좀 약간 그런 게 봉친찬을 통해서 간찬 정사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간찬 정사는 알겠는데 봉친찬이라는 개념은 모르겠어요. 예, 잠깐만요. 이걸 한번 알고는 이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진 않지만 예, 이걸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코파일론가? 네,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것도 한번 이게 연결돼 있는 거야? 아니네. 나 이게 색상 변경인 줄 알겠는데, 잠깐만요. 이거를 지우고, 이거 봐야 되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갈고리를 해가지고, 이거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도 자체적으로 AI가 있거든요. 아이패드도 보니까 AI가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게 다른 외부 AI와 연결된 걸로 했는데,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자체에서 프로그램에서 있나 봐요. 근데 내용 자체가 검색 내용이 좀 빈약해. 아마 이제, 그 GPU가 그 그래픽 카드를 많이 못 모아가지고 좀 약간 자료 수집 같은 거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정말 하여튼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제미나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하겠습니다. 네. 음, 이렇게 있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저희 찬이라고 하는데, 임금의 특별한 명령을 받아서 국가 공식적 편찬 정통 역사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 봉은 받들다. 칙은 이제 임금 이고, 글 짓단 찬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칙령할 때 칙이죠. 찬은 일반적 국가 사업이 아니라 임금이 직접적으로 특별한 명령에 의해서 편찬된 거다. 그래서 이제 요거 있는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임금의 명령에 의해서 편찬된 역사서라는 의미에서 봉칙찬이라고 이제 합니다. 예, 봉칙찬. 예, 발음하기 좀 어렵네요.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자, 362페이지 볼게요. 자, 그러나 다행히도 천재적 역사가에 의해서 새로운 사찬 역사서가 편찬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유직의 사통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유직의 사통. 그래서 이제 유직의 사통이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예, 요거. 자, 그 두의 통렬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자, 유지기의 이제 사통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나타난 역사 이론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 부분이 예전에 한번 시험이 나왔죠. 유지의 사통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면서 또 보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나중에 어, 장학성에 관련돼서 시험이 나왔잖아요. 청나라 그 역사와 함께. 그래서 요건데 요 부분을 나중에도 좀 정리하겠지만 일단 여기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사통은 이제 중국 역사상 최초 체계적 역사 비판서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역사를 보는 이제 관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는 거죠. 그 역사 철학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건데, 자, 유지기의 이제 주장 내용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간찬 반대와 사찬 주장. 그래서 유지기는 역사 서술에서 국가가 주도한 편찬 방식인 간찬을 반대하고 역사가 개인이 주도한 사찬을 주장했다. 그래서 간찬이라는 건 아까쯤 해서 간에서 편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기관을 주도하여 공식적인 편찬 역사를 말하는데 문제점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국가 권력이 개입함으로써 집권층의 입맛에 맞게 역사를 왜곡하나 미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잃고 어떤 제 정권의 홍보성, 정당성을 홍보하는 역할이 될 수 있죠. 근데 이 사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편찬한 거잖아요. 그래서 독립적인 역사가 자신의 소신과 기준에 따라 서술된 역사서를 말하죠. 장점은 뭐냐면 유직의 사찰만의 외부의 압력에 받아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역사서술 가능하다고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뒤에 좀 나온 거지만 송나라 때 사마강의 자치통감 있죠. 이거 다 사찬이에요. 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제 주장했던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뭐냐면 장학성이라는 사람이 이제 강조됐던 그 내용인데 이게 이제 유직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예, 이게 시험문에 나왔던 건데 그래서 이제 유지기는 뛰어난 이제 그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그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이거 삼재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재라는 것은 글을 쓰고 역사를 구성하는 문장력.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학이라는 것은 지식. 그러니까 수많은 자료를 선명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해박한 지식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통찰력, 식이죠. 그러니까 역사를 이제 뭐냐, 보는 관점,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의미를 해석하고 올바른 역사적 판단 능력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 제학 시기 중에 제일 강조된 건 뭐냐면 식을 중요시했죠. 예전에 한번 요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나왔죠. 식 관련된 내용이. 그래서 유지기는 이 세 가지 중에 특히 식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역사가 뚜렷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성과 악을 분명히 기록해야지. 이게 상당히 뭐냐면 분명히 기억해야지만 폭군이나 간신배조차도 후세의 평가가 두려워하게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식을 되게 강조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역사가 임무가 뭐냐? 직피이죠. 예. 그래서 직피란 고등 그 국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나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제 본다. 직선을 되게 강조하죠. 그래서 보고 사실에 근거해서 숨기거나 왜곡하지 않고 곧바로 쓰는 것을 뭐냐면 직선화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수의부작하고 또 연결되죠. 수의부작. 예전에 나는 창작하지 않고 다만 기록할 뿐이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유지기는 독립적이고 사천을 강조했고 그 삼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시기고 그리고 그대로 기록한 직편을 강조했다.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지기의 이제 그 사동 내용이 예전에 한번 장학성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 나올 때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한번 이제 정리하면서 읽어볼게요. 자, 유지개 사통은 중국 역사상 처음 나타난 역사 이론서다. 그러니까 유지개 사통에 어떤 의의가 있죠. 네. 이 그러니까 사론이라고 보시면 돼. 사론을 이제 책으로 만들었던 거죠. 자, 그는 사통에서 당 이전의 역사서와 역사체계에 대해 체계적인 평론을 가하고 각종 사서 체제의 우열을 지적하면서 역사서술에서 이게 관찰을 반대하고 사찰을 주장했다. 그리고 유직의 역사가 갖춰야 할 그 기본적인 자질을 재능, 지식, 의식 이렇게 이제 받고 그 중에 이제 식을 되게 강조했다. 그래서 식을 역할을 중시하면서 사가 투철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선악을 바르게 기록해야지 이게 직필이죠. 여기 요걸 바탕으로 직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있고 객관적 사실을 존중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직설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자, 이 내용들 좀 파악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청나라 때 역사서 할 때 또 얘기해 볼게요. 요것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 게 통전이죠. 통전. 음, 통전은 제도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도사에서 이제 예전에도 뭐 서나 지휘에서 제도사 같은 게 있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제도사만 한 거야. 특화해가지고. 예. 그래서 제 통전은 제도와 문물을 유형별로 분류한 그 제도사이다. 그래서 통전은 역사서 수에서 종래 정치사나 인물사 중심의 역사 편찬을 탈피해서 제도와 문물을 깊이 있게 다뤄 역사의 새로운 소재를 제공했고 후세의 인재 역사학 발전에 큰 영향을 줬다. 그래서 송대 정치의 통지라는지 그 다음에 마다니의 문헌통고는 이 통전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삼통이라고 하죠. 보통 제도사 할 때. 그래서 이제 그 보통 해옥이라든지 해오라든지 그때 해록이나 해오나 같은 아, 보통 그대가 해록 그다음에 해욕 이런 말이 붙으면 제도사야 제도사.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 통전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그리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통지라는 게 있어. 통지 송대 정치의 통지인데 별 중요하지 않은데 이게 나왔어. 예. 그래서 통지 관련된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보통 중국 사학사 나오면 좀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책에서 나온다고보다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중국 사학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내더라고. 예. 그래갖고 가끔씩 이제 중국의 어떤 역사책 부분이 나와요. 예. 들어가는 교수님 그 중에 출제 교수님 중에 요 사학사 중국 사학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요. 예. 그래서 좀 어렵게 문제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제가 요 부분을 예전에 기출문제 분석할 때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초는 이제 송나라 때 사람이에요. 당나라 때 사람 아닌데 일단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정초는 남송초의 합주로서 일찍이 간직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학문에 전담하였다. 자, 정초의 그 일생 목표인 백가의 학문을 통달하기 위해서 천하의 책을 하나의 책으로 묶어 모아 고금에 간통한 통사를 편찬한 이였다. 그래서 정초의 사학사상은 당시 중요시 여겼던 의리지학을 강조하고 송학이나 문장에만 치중하는 사장지학에 벗어나서 시학을 강조했다. 이때 시작이라는 거는 우리가 조선후기 때 시작이라고 이제만 생각하는데, 이때 시작은 유교의 경세적인 측면들, 그러니까 세상의 표준학문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하면 고려 조선후기 때 그 시작의 이제 생각을 하지만 시작은 원래는 이제 정근대 시대 때 경세학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게 보편적인 의미로서 이제 보통 명사 의미로서 썼다. 경세적 의미로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학적인 측면은 그의 학문 연구 방법에 찾아볼 수 있는데, 문헌에 있는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제로 현지 지역에 나가서 조사를 했고요. 천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하늘의 별자리를 대조하고, 그 다음에 고목과 초목을 연구하기 위해서 경험 많은 농민과 노인들과 소통했다. 자, 그래서 전환 시대 때 천인 강은설의 바탕으로 참의와 도참 사상을 이 성행했다. 전환 시대부터. 그래서 이런 이유로 후한 방구가 한서예의 오행지를 넣어놨던 거다. 그래서 이걸 깨기 위해서 이걸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넣은 거죠. 후세 사가들 역사 소설에 천문과 오행을 넣고 정복과 미신적 요소가 강한 것은 이 때문이다. 청인상에서 영향을 받았던 거죠. 자, 이런 경향을 두 통전에서 오행지를 삭제하고 미신적이라고 비판했고, 앞에 여기 통전은 일종의 사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비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초도, 잠깐만요. 아이고. 사돈이 아니라 제도사네, 제도사. 예, 제 말을 잘못했어. 그 유지기의 그 유지하고 헷갈렸어요. 예, 다시 얘기할게요. 유지기의 사통하고 헷갈렸어. 예. 자, 여기 부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도의 통전에서 제도사죠. 오행지를 삭제하고 미신적이라고 비판했다. 정초도 이런 인식을 계승해서 청인 강석을 이제 뭐냐면 이론적으로 비판했고요. 요때 이제 시기가 정초가 살았던 시기가 그 뭐냐면 송남하죠. 송은 천을 청인 강석처럼 인격시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본다고 했죠? 천리, 하늘의 이치로 보는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초 입장부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청인 강성 자체가. 자, 오행은 오히려 하늘을 속이는 것이다 하여 인간의 기능과 자연재해는 인간관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제 봤죠. 인간관계가 아니라. 예. 천문학에서도, 아유,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잠깐만요. 이렇게 있고. 자, 천문학에서도 그 실제로 일어난 하늘의 변화를 기록하는 천문 지식을 기록하여 천문 지식에서 미신적인 것을 탈피했다. 자, 정초는 종전의 역사의 폭풍, 그러니까 12선학을 강조한 폭풍을 강조한 것을 비판하였다. 정초는 역사가의 책임은 진실을 규명하고 있고 사실을 통해 성학이 자연스럽게 드러낸.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걸 보고 뭐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부터 그것이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거야. 그냥 보여줌으로써 판단하게 만드는 거지. 와갖고 이게 좋니 나쁘니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도덕적 시비보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은 당의 유지기와 그냥 청대의 장학성 생각과도 일맥상통하다. 청조는 사물의 원료와 변화, 그리고 사물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기 위해서 해통 사상을 이제 제시를 하고, 이 해통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냥, 건너뛸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통지는 또 이제 뭐가 강조가 되냐면, 여기에 이제 뭐냐면, 제도사 관련된 내용이죠. 이게 낙이야. 제도사에 관련된. 각 분야사, 이런 것들을 정리했어. 제도사보다 분야사. 그래서 통지에서 강조되는 것이 특색 있는 백미가 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락들이 쭉 나오거든요. 교수락, 예문락, 금성락, 시조락 등으로 구성되는데 뭐 교수락은 사유의 수집 방법과 교감의 방법을 설명했고 예문락에서는 독서 목록의 작성과 교수학의 강권으로 독서 내용을 기준으로 서문 아래 저자가 써 넣어야 한다고 하였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저자를 기준으로 도서를 이제 독서를 한다. 도서 목록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예. 예문락에서는 도서 목록을 작성은 교수학의 강권으로 도서 내용을 기준으로 서무관에서 저자를 써넣어야 된다고 했다. 나름대로 이제 목록을 정리하는 방법을 적어 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저자들 기준으로 도서를 분류하면 혼란이 쉽게 일어나며 때에 따라서 서목을 요지를 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락에 대한 설명이 쭉 있죠. 예. 그래서 이 락은 천하의 대학수를 강범위에 수집하여 관련 사료의 기초의 역대 정장제도와 학술 문화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사문의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사문의 성질을 분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사료와 기반 독립된 학문을 형성하겠다. 락의 의미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분야사의 의미에서 이제 락의 의미, 분야사의 의미, 락의 의미인데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한번 통지가 나왔고요. 통지까지는 뭐 그냥 쓸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락 부분 있죠. 네, 락. 이 부분 이제 나왔어. 네. 그래서 좀 약간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중국 사학사 전공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정리한 부분을 좀 읽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왔구나 하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다시 동양사 개론에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 밖에도 당대에는 백과사전 같은 유서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이제 그 사실들을 분류해가지고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정리한 책을 유서라고 하는데, 자, 구양수의 예문주치, 우세남의 북당 서초, 그다음 초안기, 그다음 백거의 육첩이 이제 유명한 4대 유서로 꼽히고, 그 다음에 또 주석서도 이제 발달됐다고 발달했고요. 그리고 또 당제국의 국가 발전 영토 확장에 따라서 지방 풍물과 지방의 역사를 중요시하면서 지방지가 많이 이제 편찬됐다. 그러니까 인문지지가 이제 편찬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문지지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또 지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지도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뒷부분이 중요하죠. 불교의 구보에서 인도 방면에 여행한 현장에 대담서였기, 그다음 의정에 남이기 기내법적 이거 외워두세요. 네, 요거는 되게 중요해. 한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당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시는 나올 것 같지 않지만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여기가 대충 한번 읽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보통 이제 당나라 같은 게 시가 발달됐죠. 시. 근데 시는 귀족만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한시라고 하는데 사륙 변년철 짓기 때문에 귀족들만이 이제 시간이 널널한 사람들이 그 격식에 맞춰서 이제 시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귀족만이 지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귀족적인 성격을 잘 반영된 것이 당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한나라 때는 부가 이제 유명한 장르였고 당은 신이란 시가 이제 유명한 장르고 송은 사가 이제 유명한 장르. 사는 이제 어떤 대중 가요를 얘기해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뭐냐 왕조의 중요한 그 문학 장르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진사과에도 시험을 봤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이게 시에 따라서 이제 발전 단계에 따라서 어, 또 이게 이제 당나라 문화를 또 나누는데 초당, 성당, 중당, 만당 이런 걸 나누죠. 그래서 이제 성당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백하고 뭐 두보, 중당은 그 장안가로 유명한 백거이가 있고 만당은 두목 같은 사람이 있는데 요 백거이는 이제 여기 장안가인데 우리나라의 동명왕평에 영향을 줬다고 그래요. 예, 이렇게 있고 두목은 이제 장보고가 중국에서 이제 뭐냐면 활동했던 기록 중에 예닌이라는 사람의 일반 승려의 기록이 있고 이 두목의 기록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요 정도에 우리 한국사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시에 관련돼서 요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거의 진사과 시험에서 시부를 중요한 과목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시를 왜 중요시 여기냐 그에 대한 설명이죠. 또 불교 사상의 영향으로 형식미보다는 시 내용을 중요시한 점과 귀족적인 취미와 당제국의 발전에 의해서 활발한 문화교류를 통해서 당시의 소재가 다양하고 넓은 인생관과 세계관을 시로 담을 수 있었다는 점도 당시의 발달과 예술성을 더 높여주는 요인이었다.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성당 시대 때 이게 제일 당나라 문화가 제일 발달된 시대인데 이때 시성이라 부르는 이백과 두보가 있죠. 예. 그래서 이백과 두보는 동시대의 사람이야.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안사의 난이 일어났죠. 예. 그래서 이제 이백과 두보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이백은 안사해난 때 천하를 유당하면서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자연과 인간의 시도한 호방한 작품을 많이 지었는데 특히 도교의 신선사상이 반영되고 있다. 자, 두부는 좀 이백보다는 좀 한 단계 좀 약간 나이가 어린 그런 사람이지만 하여튼 서로 친교가 있었고요. 이백이 분반하는 데 비해서 두부는 신중했고
깊은 사색과 인간적 번뇌를 시에 담았다. 그러니까 이백은 천재여인에 반해서 두부는 상당히 노력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회 편도 고심했다. 두부 역시 안사의 난을 겪으면서 전란에 시달리는 인간의 고뇌와 전쟁의 피해를 시도 표현했고, 이백과 두부는 다 같이 낭만주의와 현실주의 시의 예술을 절정을 끌어올려 중국 고전 시대의 양대파, 즉 낭만과 현실주의에 절충한 어, 그러니까 낭만과 현실의 그 현실주의에 걸출한 대표자였다.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백거이라는 사람 있죠. 장안가도 유명한, 예,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한유와 유정원이라는 사람인데 고문 부흥 운동을 전개했어요. 그래서 당송 8대가인데 고문 부흥 운동이 뭐냐? 예전에 한시 당시나 뭐 이런 것들 시를 질 때는 사륜 변년에 입각했습니다. 위진 남북조부터 사, 육자 이렇게 맞춰서 글자수를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격에도 맞춰야 되고, 또 성조도 맞춰야 되고, 형식이 되게 강조되는 거야. 여기까지 예전에 한나라 시대 때 자연 문체가 돌아가자 이런 형식을 깨고, 이게 고문 부운동인데, 이 고문 부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 한유와 유정은이죠. 이 사람이 당나라 때고, 이게 송나라 때까지 가죠. 예, 뭐 소식, 소순, 소철, 뭐 등등등 이렇게 이제 8명의 사람을 당송 팔다가다. 고문 부운동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말한 두목이라는 사람이 있죠. 장보고와 관련된 사람이니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소설 유행과 고문 부운동인데 이것까지 나올 것 같진 않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다만 이제 소설은 언제 유행했냐면 명청시대 때 유행했죠. 당대도 소설이 있지만 그 명청시대 때 유행했고, 그리고 이제 변문이나 해서 불교의 승려가 불교 교리를 일반 대중에 포교해서 썼던 구어체 문체가 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백화문으로 발전돼요. 이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백화소설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설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앞에 이제 당의 고문부운동 관련된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송 8대가가 고문부운동과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미술하고 음악은 뭐 어, 관심 있는 분들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갈게요. 과학기술도 뭐 그렇게 볼 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당대 동서문물의 교류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 텐데요.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또 해볼까 합니다. 예. 요거 하기 전에 그 한의 중에 그 당나라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읽고, 그 다음에 당대 동서문물의 교류 관련된 내용을 강독을 해볼게요.